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9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흔히 퇴임 대통령의 롤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퇴임 뒤 펼친 분쟁 해소를 위한 평화 활동과 지역 봉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혹평을 받았던 재임 시절의 정책도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재임했던 카터 전 대통령은 경제 불황과 석유 위기, 이란 대사관 인질 사태 등으로 인해 유약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권 외교와 도덕 정치, 그리고 냉전에 대응한 정책들은 소련 붕괴의 씨앗을 뿌린 깃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중재하며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역사적 평화 협정을 이끌어냈고 파나마 운하 반환 및 전략무기 제한 협정 타결도 굵직한 업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일 쇼크와 스리마일 핵 발전소 사고,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1980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했습니다. 퇴임 후 카터 전 대통령은 인권과 평화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재조명받았습니다. 1982년 설립된 카터 센터는 전 세계를 돌며 평화 협상, 선거 감시, 질병 퇴치 등의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는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북미 협상과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러한 활동으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숙인과 무주택자를 위한 집짓기 봉사 활동으로도 유명했으며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으면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삶은 인권과 평화 그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일관됐습니다. 그는 퇴임 후 활동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유산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기업의 30% 이상이 직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정년 후 재고용뿐 아니라 정년 폐지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고용 상황에 따르면 70세까지 근무 가능한 기업 비율은 31.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 21명 이상인 23만 7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약 7만 5,600개 기업이 70세 이상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관련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은 이 법안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정년을 맞이한 사원을 계속 고용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정년을 70세로 연장한 기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는 올해 8월부터 계속 고용을 통해 직원들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고령자 고용 비율의 차이가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대기업의 경우 70세 이상 근무 가능 비율은 25.5%에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32.4%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이유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현재 65세로 설정된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욕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군사용 5G 모바일 기지국을 개발하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반경 3km 내에서 최대 1만 대의 로봇을 동시에 연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 모바일과 인민해방군 연구팀이 공동으로
5G 군사용 기지국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와 높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지상 기지국이 없는 환경에서도 연결이 끊기지 않는 통신을 제공합니다. 군용 차량에 탑재된 드론 플랫폼은 이동 중에도 공중에서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며 착륙 시 충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지형에서도 초당 10GB의 데이터 처리량과 15ms 이하의 낮은 지연 시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인 420만 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군사용 기지국 개발로 무인 전장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대규모 드론과 로봇 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 미래 전장에서 인간 병사를 대체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CMP는 중국의 군사용 5G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무기의 활용폭을 넓힐 것이라며 중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인 군대를 건설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20년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5G 기술 개발에 나섰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5G 군사 기술이 글로벌 군사력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